네, 안녕하십니까. 지아이노베이션의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 이어서 해당 주제 패널 디스커션으로는 지아이노베이션 장명훈 대표님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준행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K 세포를 표적하는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되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NK를 표적하고 있는 뭐 세포 치료제라든가 NK 세포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면역 항암제들이 되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주제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 지금 맨 처음에 1세대 항암제, 화학 항암제 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표적형 항암제 시장이 붐업을 이뤘다가 지금 현재는 면역 항암제 시장이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발전해서는 그 대사항암제 시장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면역 항암제 시장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제가 오늘 발표할 NK 세포 치료제 아니면 NK 표적형 면역 항암제들은 지금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범주에 크게 이제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K를 표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그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모듈레이터들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토카인유와 같은 액티베이터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루킨 15 같은 약물들이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셀 엔게이저, CD3를 사용했던 T셀 인게이저의 효과에 힘입어서 NK 세포 치료에 있어서도 NK 인게이저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패널 디스커션 해주실 박셀바이오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NK 세포 치료제도 주요한 치료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셀 관련된 얘기를 계속 중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카티 세포 치료제가 또 각광을 받게 되면서 NK 세포 치료제에도 뭔가 유전자적 조작을 한 다음에 카티와 유사한 카-NK와 같은 형태의 어떤 치료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최근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에서 카-NK 전략을 또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NK 세포 치료제 아니면 NK 표적형 면역 항암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로 이 암세포를 잘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습니다. T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 항원 특이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는데 NK 세포는 그러한 과정 필요 없이 암세포에서 표면에 발현하고 있는 스트레스 안티젠들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인식해서 직접 이제 죽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실제로 그 NK 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찾아보게 되면 이제 퍼프린이나 그랜자인 같은 여러 가지 사이토톡식한 몰리큘들을 그래듈에 가지고 있다가 암세포와 만나게 되면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항체와의 조합을 통해서 ADCC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용요법의 파트너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좋은 점이 이제 익스펜전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료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아주 다양하게 이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세포 치료제, NK 세포 치료제랑 T 세포 치료제랑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낮은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멀티 도징이 조금 더 가능하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한정으로 세포만 많다면 NK 세포만 잘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한정으로 우리가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T세포 치료제랑 더 큰 차별점은 이제 알로제닉한 이제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세포 치료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가의 T세포를 불려서 자기가 다시 받아야 되는 오토로거스한 방법에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알로제닉한 경우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 더 쉘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왔을 때 투여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이제 투여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의 측면에서 경제 그 회사의 이제 일종의 뭐 COGS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K 세포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치료 과정들 비전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멈추는 건 아니고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까지 연결돼서 추가적인 조금 더 이제 어디셔널한 이펙트를 가질 수 있게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NK 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NK를 표적하는 면역 항암제의 뭐 방향들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어떤 글로벌 회사들이 어떤 방향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지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카툰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NK 세포 치료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뭐 헬시 도너나 아니면 캔서 페이션트 아니면은 이제 움블리칼 코드 같은 경우는 뭐 탯줄에서 얻겠죠. 그렇게 얻게 된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얻게 된 이제 페리페럴 블러드에 속해 있는 NK 세포를 잘 분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증식시킨 다음에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는 방식들이 있고 실제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프론라인에 있는 NK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헬시 도너에서 공여를 받은 후에 그 NK 세포를 증식시킨 다음에 환자한테 투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페이트 세라피틱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iPSC를 만든 다음에 그 iPSC에서 다시 NK셀을 분화시키고 그 NK셀에 조금 더 이제 유전자적인 조작도 가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K셀을 익스펜전 시키는 NK셀을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증식을 시킬 거냐 한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피더셀, 먹이세포를 사용하냐 안 하냐로도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CAR-NK 말씀드리면서 잠깐 했지만 이제 어떤 지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금 더 뭐 부작용이 없는 세포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암세포 특이적으로 일종의 뭐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의 표적을 더 할 수 있게 CAR-NK 형태로 엔지니어링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잠깐 또 소개드릴 텐데 난트퀘스트라는 회사에서는 암 환자한테 얻은 이제 암세포주를 이용해서 NK 세포주, 암 환자한테 얻은 NK 세포주를 이용해서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면역 항암제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액티베이터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물론 이제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이토카인류가 최근 각광받고 있고 특히 IL-2나 IL-15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에서 관심 갖고 연구가 되고 있고 되게 글로벌 딜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입장에서는 그 T셀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들이 같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NK셀 특이적인 커 이니비터나 아니면 이제 NKG2A, NKG2D 같은 애들도 이제 표적으로 NK세포 조금 더 특이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T셀 인게이저 같은 느낌으로 NK셀 인게이저도 바이스페시픽이나 트라이스페시픽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NK셀 인게이저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암세포의 살상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아까 이게 뭐 세포 NK 세포를 어떤 소스에서 얻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를 조금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가장 큰 이 NK 세포 치료제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 더 쉘프가 가능하다. 우리가 대량 생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환자가 올 때마다 주는 방식의 그런 이제 처리법이 가능하다는 데서 가장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점은 모든 그 셀 소스에 상관없이 NK 셀 소스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에서 유효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페럴 블러드나 어떤 코드 블러드에서 건강한 공여자한테 얻은 그런 NK 세포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투여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게 좋은 점은 조금 이게 머처한 상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애들을 꺼내다가 아주 짧은 기간, 2주나 3주 정도 된 아주 짧은 기간에 증식을 시켜가지고 환자한테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공여자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제 NK 세포의 캐릭터가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NK 세포 치료제 만들 때 GMP 프로세스에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어떤 모듈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까 소개는 잠깐 드렸지만 페이트 세라피틱스 같이 iPSC를 만들거나 아니면 난트퀘스트처럼 NK 세포주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iPSC는 뭐 다들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유전자적 조작이 물론 가해지고요. 유전자적 조작이 가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레귤레터리 허들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iPSC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이제 테라토마 형성에 대한 우려들을 어떻게 싣고 갈 건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온 NK 세포주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호모지너스한 애들의 이제 캐릭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 같은 경우도 이제 ADCC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CD16을 과발현시키는 유전자적 조작이 또 추가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역시 이 세포 치료제 또한 레귤레터리 허들은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디벨로퍼들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조사는 해봤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에 있는 이진행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박셀바이오나 저희 그 GI 이노베이션 관계사인 GI셀에서 하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지니어링이 없는 형태 건강한 공여자한테 혈액을 공여받은 후에 거기서 얻은 NK 세포를 잘 증식시켜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방식의 그런 이제 세포 치료제를 주로 이제 택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근데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회사들은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되지 않은 형태의 세포 치료제를 사용하지만 최근에 이제 카 NK나 뭐 이런 방식의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가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다시 조금 이게 정리해서 써머리로 말씀드리면은 NK 세포 치료제 자체는 그 엔지니어링 되지 않는 그냥 순수한 NK를 잘 불려서 넣어주는 방식의 치료법들 또는 약간의 유전자적 조작을 가해서 CAR-NK 형태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방식들의 NK 세포 치료제가 주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의 형태도 되게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프론라인에 있는 건 모날리주맙 그 이네이트 파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날리주맙이 지금 프론라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 베이스드 아까 IL-15, IL-2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사이토카인류도 그 면역관문 억제제나 면역항암제 시장이 각광받으면서 다시 리비지팅돼서 이제 되게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있는데 최근에 뭐 큰 딜을 했던 넥타세라피스의 NKTR214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딜 거의 뭐 4조 가까운 금액으로 아주 크게 글로벌 딜을 했었고 저희 회사인 지아 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아 101 같은 경우도 인터로킨 2의 베리언트를 이용해서 사이토카인 베이스드로 저희가 개발을 잘 하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글로벌 딜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NK 인게이저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스페시픽이나 트라이스페시픽 형태 아직 조금 되게 초기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 그리고 여러 벤처사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임상 진행되고 있는 걸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NKG2D나 커 이니비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스티뮬레이션을 줄 수 있는 시그널링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T셀 얘기하면서 가장 뭐 익숙하게 들었던 여러 가지 코어 이니비터리 시그널링들 뭐 TGC나 렉슬이나 팀3 같은 그런 이니비터리 시그널링들을 또 억제하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임상들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네, 정말 많은 임상들이 시행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제 그다음 카티 세라피가 세포 치료제로 되게 각광받고 많이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NK 세포 치료제 시장이 최근에 각광받으면서 임상 관련된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빈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의 가장 큰 한계라고 느껴졌던 뭔가 이게 그 블러드 캔서 혈액암에는 잘 듣는데 솔리드 캔서 고형암에는 잘 듣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실제 임상 데이터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임상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혈액암에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은 솔리드 튜머 고형암에도 애가 NK 세포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포지티브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NK 세포 치료제 시장 아니면 NK 세포를 표적하는 면역항암제 시장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을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CAGR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체 세포 치료제 시장도 상당히 붐업이 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7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NK 세포 치료제 뭐 탑5만 뽑아놓고 보더라도 129%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마나 여러 제약사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NK 세포 치료제 아니면 NK 표적형 면역 관문 억제제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NK셀 자체로만도 항암 효과를 강력하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정상적인 에이비노마라는 세포를 NK 세포 자체가 잘 인식해서 잘 죽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네이트 이뮤니티이긴 하지만은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반응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임상들이 시도되고 있고 그 임상 시험 결과가 되게 긍정적인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보이고 있고 다른 T세포 치료제랑 달리 오프 더 쉘프가 가능하고 되게 안전한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에서 되게 관심 있게 NK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NK 세포를 표적하는 관문 억제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K 표적형 면역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 허들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얼마나 잘 암을 살상시킬 수 있고 그 살상시키는 와중에 얼마나 우리가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이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NK 세포 치료제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GMP 코스트가 엄청나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다운시킬 거냐. 우리가 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COGS를 낮추고 환자들한테는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뭐 QC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포텐시의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프로치들로 우리가 뭐 NK 세포를 익스비보에서 잘 익스펜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뭐 사이토카인유를 베이스로 해서 개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성공해왔던 뭐 키트루다나 이필리умab 같은 여러 가지 성공했던 약과의 병용 투여를 통해서 뭔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조금 더 NK 세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갔으면 박셀바이오에서 또 이런 접근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트 다운 시키기 위해서 뭔가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QC 밸리데이션에서 조금 더 용이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GMP를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 데이터 몇 개 이제 NK 세포 관련된 데이터 몇 개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GI101이라고 가장 앞서 있는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인데 현재 이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는 머크와 미국 MSD 머크와 키노트 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임상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국내 FDA 이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이 세포 치료제 이 면역 항암제의 이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건 이제 원숭이에서 넌 GMP에서 저희가 시행을 효력 시험을 했던 건데 이게 IL2 기반이기 때문에 T세포도 이제 잘 올리게 됩니다. CD8 T세포를 잘 올려서 뭔가 항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고 T세포뿐만 아니라 NK세포도 되게 많이 이제 증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일종의 NK세포를 표적하는 아고니스틱한 액티베이터로서 101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글자가 좀 깨졌는데 저희가 이 101 파이프라인 말고도 다른 101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T셀보다는 NK셀을 조금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아까 101보다 조금 더 많이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이프라인도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당 10N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NK셀 액티베이터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 10N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우수하게 NK셀을 인비보 안에서 올릴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면역 항암제 조금 아까 모날리주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날리주밥 같은 경우도 NKG2A를 표적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항암 활성 NK가
생체 내에서 잘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인게이저를 쓰는 방식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아 이노베이션의 관계사인 GI셀에서 하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도 저희가 그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잘 증식시켜서 실제로 암을 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들을 확인했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K56이라는 혈액암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NK셀이 잘 암세포에 이제 페네트레이션 되면서 포어를 형성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효과를 증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 CAR-NK 형태가 아닌 나노파티클에다 화학항암제를 넣어가지고 한 형태인 나노 NK 셀 플랫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유효한 효과들을 많이 관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그럼 이제 NK 세포 치료제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암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발병 기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치료법 가지고만으로만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유효한 효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 자료는 2018년 CC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난트퀘스트의 CEO인 패트릭 슌숑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다양한 치료법을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화학항암제, 그 다음에 항암 백신, 그 다음 사이토카인, 그 다음에 NK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까지 같이 병합하는 형태의 되게 복잡한 형태의 투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러한 치료법들은 되게 좋은 유효한 효과들을 나타내는 거 봐서 우리가 NK 세포 치료제나 NK 그 면역관문 NK 표적형 면역관문 억제제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법들과 융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